제55포인트의 김영란입니다. 우리가 총론 부분에서는 이동, 요게 이제 꼭 한 문제가 거의 나오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효도 좀 중요한데, 이동에서 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시효는. 네, 그래서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란인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취득, 여기까지만 해서 총론하고요. 강론에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엄수표는 충분히 됐는데 제가 이렇게 그 뭐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한 번만 읽어보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은 그렇게 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의 취득하고 김영란인 설명해 주는 거고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뭐 우리가 하루 만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뭐 30분만 봐도 시험에 나오면 말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공부를 해두도록 하고요. 자, 김영란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자연인의 김영란인 그다음에 법인의 김영란인, 조합의 김영란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시험에서 연결되니까 22년도에도 출제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김영란인이란 어무슈표 행위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성명을 기재하는 거죠. 기명을 하고 날인하는 거죠.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서 인정을 찍는 것, 김영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행인 갑인 찍죠. 발행인 갑 여기 이제 기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인 찍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는 거죠. 인 쪽에다 이제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사인은 안 된다는 거죠. 배서인 을인 또는 서명 이런 식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이렇게 기명날인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서명까지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찍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시험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의 기명은 반드시 본명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아호, 예명, 상호도 된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김갑돌이 짱구상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 상호잖아요. 그럼 짱구를 쓸 수도 있고, 자기 별명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우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명에. 그 다음에 이제 인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명은 반드시 본명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22년도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대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기명날인이다. 예를 들어서 짱구상에 기명을 짱구로 해놨는데 자기 이름이 이제 갑돌이잖아요. 그럼 갑돌이 도장을 찍는다. 그럼 불일치한 경우도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같이 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무인을 찍는 거죠. 여기 이제 모인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무인이란 말이죠. 여기 손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중에 이제 지장 중에서 왕 손가락이요. 그죠? 왕 손가락을 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인의 어메이가 있는 경우 무효다. 무인 또는 지장의 어메이가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가장 확실하지만 본인이 상대방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유통성을 배제하는 거죠. 확보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다. 판례 입장이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무효입니다. 발행인의 김영란인이 위주인 경우에 그죠? 위주인 경우에 김영란인 서명을 하면 요건 이제 엄수평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 배서는 유효하다. 선행행위가 형식적 하자 이외에 그죠?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후행행위에 어떤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엄행위 독립의 원칙.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증이나 배서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엄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다음에 이제 앞면에 단순한 김영란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앞면에만 해야 되는 거죠. 보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할 때 지기빈이 하는 인수인의 김영란인 서명, 그 다음에 발행인의 김영란인 서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보증으로 본다. 그래서 간략백지식 배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면에만 가능하고 간략백지식 배서를 하면서 앞면에 했다. 그럼 이건 배서는 무효고 보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다툼이 있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배선은 무효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증으로 본다. 여기 이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기빈도 아니고 발행인도 아닌 자가 환호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보증한 것으로 본다. 여기 맞는 얘기죠. 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출제됐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보증으로 본다.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래 다수설과 판례는 무효라고 하는 무효죠 이런 것이요. 요게 이제 그대로 시험에 다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김영날인과 조합의 김영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약간 대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싸움이 되는 거지만 이제 맞는 걸로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는데, 좀 잘못된 거죠. 발행인이 이제 주식회사예요. 그죠? 발행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그죠? 갑, 이런 식으로. 갑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돌이
대표이사, 갑돌이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법인명, 대표 관계,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김영란이 서명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 법인의 어명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원칙적으로 이제 어음으로서 그저 발행인 회사의 발행인인 회사로서의 그 법인이자 발행인으로서의 그 어음은 무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법인의 경우도 요게 이제 하나라도 빠진단 말이죠. 주식회사 법인명을 쓰고 이제 주식회사 인을 찍었다. 그러면 이 경우가 어음이 무효냐? 어음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에, 회사 자체가 법인이 발행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법인이 발행인으로서는 무효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어음수표로 본다. 어음수표는 유효다. 이러면 이제 그게 맞는 거죠. 그거는 이제 책임을 이제 뭐냐면 뭐 법인이 질 거냐, 대표이사가 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다툼이 생기는 건 부분이 생기지만 그 어음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이제 우리가 법인을 발행인으로 한 어음으로는 무효지만 그죠? 요식을 안 갖췄으니까 어음으로는 무효지만 우리가 그 어음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합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판례 이제 뒤에서 보죠. 판례에 의하면 약속원 발행인이 김영란이네 주식회사 인을 쓰면 안 되죠.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주식회사 인을 찍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 어음상 책임이 성립하지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주식회사의 어음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발행인으로서 주식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음 자체는 요식증권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식을 갖추면 우리가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어음 자체는 유효하다. 법인이 어명이라 하는 경우 대표기관의 기명달인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그 얘기죠. 인감을 날인하는 건 무효다. 22년도에 이것도 이제 나온 거고요. 날인한 것은 법인이 책임지지 않는 거죠. 조합의 김영날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단과 조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사단이고 어떤 게 조합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외국의 독일에서는 굉장히 그런 게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5종의 그 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의 회사를 모두 법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뭡니까? 그 독일의 경우는 한명회사를 조합으로 한단 말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세월 속에서 사단이냐 조합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가 걸리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69조에 보면은 우리가 사단법인이다. 그죠? 상법상 회사는 그저 상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런 거에 원래는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일부는 맞는데 그게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 명에서 합자에서는 그 1인 회사가 인정이 안 되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니까 사단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왜? 1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1인 실질적 우리가 7인, 3인, 1인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 7인의 경우에 있어도 잠재적 사단서를 주장하는 거죠. 1인에게 모든 주식이 같지만 언제든지 2인이 가능하다. 잠재적 사단설 하나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2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사단설에 의해서 극복이 됐었던 거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단법인이다 했을 때 한 명의 회사를 사단으로 볼 거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독일은 조합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조합입니다. 우리는 사단법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한 명의 회사의 어떤 법적 성질을 설명하기 어렵고 어떤 분들은 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식회사를. 어떤 분은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성격의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회사는 사단성이 강하고 한 명의 회사는 조합성이 강한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형식으로는 다 법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조합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한 명의 회사를 법인으로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조합의 그 부분의 성질이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단체로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단체에서 2인 이상 결합한 단체로서는 우리가 사단과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
물로 보는 거죠, 재단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단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재단은 이제 재단 법인으로 가는 거,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단 법인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 재단 법인은 민법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에는 재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영리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그다음 사단법인에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영리 사단법인이다라고 했을 때 영리법인이다라고 영리 이제 사단법인이 모두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영리법인이다라고 하면 요건 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면 요건 회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비영리 사단법인 그럼 요건 뭐예요? 민법상 법인이고 영리 사단법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하나의 그 회사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사단법인이라고 표현하면 틀리죠. 169조에 의해서 회사는 사단법인이다 이런 건 아니고 법인성만 유지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사단과 조합의 어떤 구분이 잘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면서 그럼 사단을 빼버리자라고 한 거지. 1인 회사 때문에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는 조금 작용을 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단과 조합의 구분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의 회사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법인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첨예하다는 부분들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시험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조합이 있구나. 그러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2인 이상 결합한 단체에 이제 사단은 법인으로 가고 조합은 법인으로 못 가잖아요. 조합은 우리가 요거는 법적 성질이 계약이란 말이야, 계약. 약정으로 이제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문을 하나 보여줬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요. 조문에 보면 여기 조합이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채권편에서 민법상 채권편에서 계약이 나오는데 그 계약에서 이제 계약의 의미가 그 14개의 전형 계약이 있어요. 계약의 어떤 계약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계약은 14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조합이란 말이죠. 그럼 조합의 성질이 뭐예요? 계약이란 말입니다. 조합 계약은 이제 되는데 조합이 단체이긴 한데 이게 법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조합법인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계약이다. 그럼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약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약정. 여기서 나오잖아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요게 이제 그 조합의 어떤 그 계약이단 말이죠. 약정이라는 게 합의란 말이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이제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 계약이 14개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3번째에 속하는 게 조합이다. 우리가 이제 조합의 어떤 성격을 그대로 이렇게 상호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합자조합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상법상 그 특수한 계약,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 이제 우리가 그 상호계산, 익명조합, 그다음에 그 합자조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익명조합의 어떤 성격도 조합이란 말이죠. 근데 익명조합은 이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고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일이 생긴다고 약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다 법적 성질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합자조합도 그렇잖아요. 합자조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합의 업무 집행자로서 조합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 책임을 출자 계획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여기 나오죠.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그 일이 생긴다. 이 조합적인 어떤 성격에서 그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 조합은 이제 민법 703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합자조항을 보면 나와요. 여기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이잖아요. 약정이 뭐 합의라는 얘기예요. 협의 내지는 합의. 그죠? 그 합의를 의사표시한 합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항에 출전한 금전 기타 재산 노무를 출처할 수 있다. 이제 조합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조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계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에서도 계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사단과 조합을 뭐 어떻게 둘 이상 결합한 단체라고 그러는데 그럼 조합이 뭐냐? 그 우리가 합자조합, 임명조합도 조합이긴 하지만 거기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합자조합을 설명하면 그게 이제 계약으로서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조합이란 말이, 조합이 이제 계약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기억을 이제 잊어버리고요. 그냥 조합이 있구나. 근데 이제 조합은 2인 이상 결합한 단체가 사단과 조합이 있는데 사단은 법인으로 간다. 사단 법인이다. 권리 능력자가 된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조합은 법인격을 못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냥 그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합 법인은 없다. 이렇게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요. 다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조합은 법인이 될 수가 없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법인이 된다. 자, 조합의 규명날인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요.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본인으로 하는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조합을 발행인으로 하는 어음은 유효하다. 그럼 틀리는 거죠. 조합을 발행인으로 하는 어음은 효력이 없다. 그죠?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조합을 발행인으로 해서 발행하는 어음은 없고, 우리가 이제 대표 조합, 갑조합, 대표조합은 대표관계 표시하는 거죠. 대표조합은 그다음에 대표조합원 해가지고 이제 대표조합원의 김영란이 서명한다. 그러면 이 대표조합원이 총조합원을 대리해서 찍는다는 거죠. 총조합원이 다 찍어도 돼요. 총조합원이 책임지는 그 어음이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조합원이 찍는 거죠. 대표에서 대리해서. 대리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유효한 어음이다. 조합이 발행되는 정상적인 갑조합 대표 그죠? 조합원 갑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조합이 그 한 어음은 어음 자체는 유효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구냐? 조합을 본인으로 하는 발행인으로 하는 어음은 무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잘 기억해둬야 돼요. 조합이 발행하는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은 유효하다. 이게 굉장히 델리키트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걸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쓰고 맞다. 22년대도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으로 하는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다. 총조합원이 책임지는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명 대표조합원, 대표조합원이 김영란이 서명하면 대표조합원의 김영란이 서명이 각 총조합원을 대리해서 김영란이 서명하는 거죠. 단순하게 하는 거다. 그건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뭡니까? 김영란이 서명을 한 것이고 요거는 뭐야? 조합이 발행한 어음은 유효하다. 이런 표현을 맞는 거죠. 조합이 발행한 총조합원이 책임지는 어음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조합을 발행인으로 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차라리 이제 그런 게 명확하죠. 그런 건 될 수가 없다. 조합의 대표 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을 대리해서 그 자격을 밝히고 서명에 발행한 어음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런 게 이제 옛날에는 막 그냥 시비가 틀렸어요. 근데 이제 그냥 유효하다 그러니까 맞다고 봐야죠. 조합이 발행인으로 하는 어음은 무효다. 조합이 권리 능력자가 아니라 엄상 행위자가 될 수가 없다. 권리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민법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법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비영리 활동을 하는 그죠? 인입니다. 자연인과 법인이 그 법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제 민법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상의 법률 관계, 그죠? 1인만 상인이면 당사자는 이제 하나는 비상인이고 하나는 상인이면 둘이 이제 거래하면서 하나만 상인이어도 이제 상법이 적용한다. 상법 3조에서 나오잖아요. 당사자는 1인에게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해서 본법을 상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상사상 법률 관계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그 1인만 상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래되는 어떤 부분에서 상법을 적용할 거나 민법을 적용할 거는 민법이 굉장히 더 많이 적용할 거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구멍가게 가서 우리가 칫솔을 산다. 그럼 민법이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틀리는 거지. 왜? 왜 틀려요? 우리가 칫솔을 파는 상인은 상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칫솔을 사는 사람 비상인이잖아요. 그럼 3조에 의해서 뭘 적용해요? 상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민법, 상법 그러면 이제 그냥 둘 다 그죠? 우리가 일반인이면 그러니까 비영리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민법이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지가 않다. 우리가 많은 것 같아도 많지가 않다는 사실은 더 상법이 더 많이 더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고 이제 상법은 상사상 법률 관계라고 상법이 적용되는 건 당사자 1인이 상인인 경우다. 우리가 양당사자가 상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정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뭐냐 상사 유치권이 있고 상사 매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상에 우리가 유치권이 있고 이런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13절 조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
그죠? 자기의 명칭, 성명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아니 저기 기명 이제 앞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기명 성명을 이제 기재하죠. 통상적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자기의 이제 기명이라고 하는 걸 기명을 쓰고 거기다 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성명, 명칭 등을 기재한 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뭐 테이프로 친다든가 뭐 도장을 다른 걸로 찍는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직접 써야 되는 거. 자기가 자기 성명을 써는 거란 말이에요. 성명을. 그럼 이제 우리가 윤승욱 그러면 윤승욱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이 이제 우리 은행에서 모두 이제 기명하고 자기 성명 쓰고 이제 사인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성명 쓰고 성명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성명을 쓰고 이제 그냥 사인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서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제 나왔던 거죠.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직접 자기를 명칭을 기재하는 자서다. 이게 이제 서명인데, 사인을 해가지고 성명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서명이 아니다. 서명자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죠.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이제 그런 거 대충 넘어가요. 그죠? 판사들이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그 판단하지 않고 그냥 대충 뭐 이거 서명이면 그냥 사인이면 서명이다 이러고 막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인은 서명이 아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건 기억해도 이제 사인도 그죠. 서명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하면 틀리는 거죠.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김영란이 서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은 내용을 조금 뭐 우리가 한뭐 2, 30분만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 김영란이 서명 나오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 더 이제 선의취득까지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어음수표 마무리 짓는데 선의취득도 똑같아요. 똑같은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